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직 도지사 이시종 생활임금 얘기부터. 도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자치경찰제 그 절차, 그다음에 그 내용 다 좀 옹색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자사고 문제에서 교육청과 갈등이 있었고 충주시민, 제천시민들의 패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활을 꿈꾸는 전직 도지사 정우택. 지금 잘못하셨어요.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아유, 그런 거예요? 사실 도당위원장 도전하는 것이 정우택 전 의원한테는 모양새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불리하고 위험한데도 본인 스스로 도전을 감행한 것을 보면 절박했다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당선 일성으로 유능한 젊은 세대를 많이 영입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겠다. 상당구에서 이시종 지사와 정우택 전 의원이 붙는 시나리오. 꼰 지를 거야, 신 교수. 어디다가 꼰지? 대기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전현직 두 도지사의 행보를 이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사건건 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직 도지사 이시종 지사, 도당위원장 선출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전직 도지사 정우택 전 의원의 행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직 도지사 이시종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 제목 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작가님이 제목을 잘못 붙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껏 이제까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도 혹시 그 본인이 설정하시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생활임금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옥신각신 하다가 도의회에서 이게 저 만장일치로 이게 저 그렇죠.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걸 가지고 논란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사께서 혹시 도의회를 무슨 산하기관 같은 걸로 좀 보시는 거.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이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변호사님께서 해주십시오. 그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안이라는 것은 충북도와 위탁이나 조달계획 등을 맺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 종사자 혜택 기본임금이죠. 최저임금의 10 내지 15% 정도 상향된 네.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라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충북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관리감독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인데 네. 이것이 지난 2월 충북의 노동계에서 주민들 13,000여 명이 그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의 형식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충북도는 이에 대해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놨죠. 대부분이 노동계의 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중재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예. 그래서 이제 노동계나 산업계 그리고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충북도에서는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향후에 시행 과정에서 이걸 축소하고 하향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갈등이 끝났는데 다시 또 끝나지 않았다라고 충북도에서 선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통과 과정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다뤘고요. 그렇죠. 그 통과 과정에 대한 그 소위 이제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등등에 대한 저의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조차도 상대적으로 어떤 입지가 약한 우리 충북을 타겟으로 해서 아예 명문화해서 못을 박아서 그 밑에 산하,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뭐 하도급 형태 이런 근로자까지를 다 아예 명문화해서 박으려고 어떤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긴 있었어요. 네. 어찌됐든 서로 봉합을 해서 이제 했지만 사실은 그 적용 범위에 대한 건 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이런 데가 많죠. 우리 충북도 이제 봉합을 했지만 전국 각지의 대부분은 큰 도시들도 위원회에서 세부적 적용 대상은 정한다. 그렇게 보면 이제 충북에서 어쨌든 명문화돼서 온 것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저는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조정될 거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어째 오늘은 정반대야. 충북도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어째 뭐 오늘 뭐 내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절차나 그 향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예. 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여기서도 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거 일부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꾸로 보수 쪽에서도 원래대로 안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행부 쪽에서도 시기적으로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도의회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이게 조금 여러 가지 힘든 거야. 타 지역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논조가 이 부분보다도 이시종 지사의 옥신각신하는 행정입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요. 그 자치 경찰제, 농민 수당 이런 부분도 보면은 매끄럽게 진행이 됐던 거는 사실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네, 자치경찰은 이미 뭐 저희도 아주 강하게 비토를 해보기도 했고 이 프로에서도 다뤘지만 그 절차, 그다음에 그 내용 다 좀 옹색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아하. 굳이 저희가 누구 편을 든다가 아니라 아주 일반인의 또 그 행정의 어떤 그 수혜 대상인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들어가는 행정력, 그다음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어떤 그런 비용의 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가 했을 때 사실은 일반인들도 많이 수렴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렇게 어떤 목리에 가까운 것들을 했을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뭐 그걸 이제 악평을 해서 인사권을 뭐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다, 뭐 여러 이제 배경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여전히 왜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을까는 저도 퀘스천입니다. 뭐 지금 김하나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 농민 수당 부분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시종 지사의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 갈등의 연속이었거든요. 사실상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내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임무고 그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최근 몇 년간의 이시종 지사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부추기고.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자사고 문제에서 교육청과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북선 복선화 문제에서 충주 시민, 제천 시민들의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청주 조정지역 해제나 도심철도 문제나 우암산 둘레길 문제와 관련해서 청주시와 청주시 의회와 또 갈등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제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안 그리고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 시민단체가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최근 몇 년간의 이시종 지사의 행보를 본다면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자초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다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전 스토리까지 다 해서. 깨알 비판인데, 깨알 비판, 깨알 지적질. 이야,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만약에 뭐 도교육청과의 교육 문제의 갈등, 청주시와의 뭐 재정적 이런 뭐 분담이나 정책적 결정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도의회하고의 마찰이 사실 조금 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분명하지만 자당 의원들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중요한 정책적 뭐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호흡을 좀 맡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7대 5로 아주 절대 다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도의회하고 이렇게 마찰이 도의회와 갈등 부분만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사전에 소통,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도의회 측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청와대로 치면 정무수석이 있어서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도의회와 갈등의 소지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대신 그 역할을 박문희 도의장이 수행하는 꼴이 됐잖아요. 도지사와 의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오히려 도의장이 맡아야 되는 부담까지 생기니까는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시종 지사를 보고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또 일부에서 있더라고요. 레임덕이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레임덕이라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레임덕이라고 그러면 잘 오던 게 이제 갑자기 뭐 패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말을 안 듣는다든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나쁜 방향 쪽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나빠졌던 일반 많은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도 그 점엔 동의하지 않아요. 레임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 뭐 열정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강이 좀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하부 조직이 제대로 충성도를 제대로 받지는 못할 때
그 하부 조직에서 비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만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레임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의 양상은 전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충성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 의제를 선점적으로 내놓고 있고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본인의 고집을 관철하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끝까지 부리셔가지고 거기서 무리수가 나온다 이렇게 칭찬이시네. 신 교수님 좋게 말해서 일에 대한 욕심이 넘쳐난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면보다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도전,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설마. 많은 언론에서 권력? 이 지사가 정계 요번에 이제 마치면 마지막 3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계 은퇴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 이 지사 본인 스스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럴 일이 없고 도지사는 다시 못하잖아요. 새로운 뭐 정치적이건 행정적이건 아니면 다른 길이건 새로운 권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때문에 다른 기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거까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7년생이시죠.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를 떠나서 진짜 건강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 성실하게 하신 걸 도민들이 다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이수정 지사님도 그동안 이렇게 행정을 뭐 40년, 50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과연 인생의 어떤 뒤에 세컨 라이프, 서드 라이프를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보면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어떤 무리수를 둬서 후배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돼서 뭐 손가락질이 된다든지 어떤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 교수님은 희망사항이실 것 같은데 정치인의 때 권력욕은 죽지 않는 한 끝나질 않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죠. 그러면 새로운 권력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연하지만 지역 뭐 본래의 본인 고향인 충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아직 예정돼 있다고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상당부 재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인들 측에서 그런 게 분위기가 많이 이제 무르익은거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언론에 이제 소위 애드벌론을 띄운다 그러죠. 기존에 한번 이제 박문희 의장께서 이제 뭐 상당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죠 한번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은 뭐 의도적으로 애드벌론을 띄웠는지 그 배경은 모르지만 과연 진심이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그러면 지역에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역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다른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할 일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애드벌린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단 띄워보고 나중에 판단하자. 이런 취지. 알겠습니다. 오늘 행보를 분석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부활을 꿈꾸는 전직 도지사 정우택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신임 충북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돼가지고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당 내부 분위기는 최근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잘못하셨어요. 부활을 꿈꾸는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작가님 잘못했네. 부활한. 그러네. 네. 부활한이네. 최근에 이제 예. 충북 도당 위원장 그동안 이제 15년 전에 뭐 한번 그 경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15년 만에 이제 보통은 합의 추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략 순서별로 돌아가기도 했고 그렇죠. 안 해본 분들이 한다든지 또 현직 위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관행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분이나 그러니까요. 도전을 하게 돼서 속된 말로 피 터지는 이제 전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결과는 이제 정우택 의원께서 50%대를 얻어서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 전체 요번에 보면 특징을 보면 약 82% 600명 중에 약 520명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모바일 투표라서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 투표율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정권 교체나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측면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 간의 관계가 많이 주목이 됐었잖아요. 이종배 의원. 그 두 분 간의 관계.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분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을 걱정하는 거, 사후적으로 걱정하는 거 많았고요.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로 많이들 얘기하셨던 게 젊은 박한석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를 득표할 거냐. 그래서 한 100표는 그래도 해보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도 있었는데 32
투표에 그치는 이제 아쉬움, 지역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 덜 이렇게 전달이 됐지 않았냐. 사실 도당위원장 도전하는 것이 정우택 전 의원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였어요.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모양새가 일단 안 나죠. 후배들과 경쟁한다는 거 그런 모양새도 안 나고 또 본인한테 불리한 국면이었어요. 현역 의원과 그리고 자신의 텃밭인 청주에서 박한석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불리하고 또 위원 부담도 되게 컸어요. 그 이전에 계속 패퇴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진다고 하면 잘못하면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선거였죠.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모양새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불리하고 위험한데도 본인 스스로 도전을 감행한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본다고 하면 절박했다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배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과 뭐 가운데서 중간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서로 양보하는 처지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강행한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절박했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마 전에 이제 합의를 봤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미 출마하고 나서. 네네. 왜냐하면 이 합의를 했다 그랬을 때 양보를 하든 또는 본인으로 귀결이 되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태로 비치기도 하고 또 그 합의를 먼저 제안했거나 이런 분이 이제 뭐 약해서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또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랬던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하나 좀 많이 언론에도 많이 비판이 나왔지만 13분의 시의원분들이 이제 그 연판장을 돌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구태로 바라보는 거죠. 줄서기죠. 줄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판이 있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럼 13명은 당연히 공천받고 뭐 좋은 쪽으로 가겠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도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비판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뒤집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지역적인 어떤 대결 양상이 나온 거죠. 청주의 4석이잖아요. 그리고 청주를 둘러싼 충북도에 이제 나머지 또 4석이 있잖아요. 저 지역구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대의원들을 대부분 그 지역 위원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이제 구성된 대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청주 대 비청주 어떤 이런 양상도 이제 있어서 약간의 이제 지역 대결 양상이 있었고 어떤 신구 대결에서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32표 나온 걸 보면 그 부분에서는 좀 약했던 것 같고 몇 가지 그래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두 후보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우택 의원도 일일이 다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린 걸로 도당위원장 경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한 5일 정도 주어지는데 이종배 의원님도 다 거의 다 전화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루 차이로 서로 어떤 신경전을 하듯이 기자회견도 기자 간담회죠. 도청 기자실을 찾아서 간담회도 하고 아마 두 분의 정치 생명이 이 건에 따라서 상당히 타격이 있다 생각하고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뭐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인정하지 않았겠지만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조금은 구보수, 좀 완고한 보수의 성향이 좀 강하시거든요. 중앙에서 국힘의 그런 변화를 겪었지만 지역 특히 우리 충북에서는 아직도 그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 합리 중도 세력이라는 아직도 멀다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뭐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을 본다고 하면 뭐 아마 신 교수님하고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제 정우택 의원께서 당선 일성으로 젊은 세대를 많이 영입해서 유능한 젊은 세대를 많이 영입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이제 일성을 하셨거든요. 그거 그냥 립 서비스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안 가. 아니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번에 어쨌든 세 분이 나와서 소위 혈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봉합하는 숙제가 첫 번째 있을 거예요. 그죠? 당내 그렇죠. 갈등을 봉합하는 거.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요. 제일 어려운 선거가 국회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어렵대요. 서로 피차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대부분 아는 사람끼리 하는 선거가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패가 갈리고 거기서 한번 갈리면 감정의 골이 막 생기고. 그렇죠. 이건 당내에서 600명의 대의원으로 누가 대의원인지 알고 한 선거니까 굉장히 이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봉합하고 미래로 나가고 내년도 대선 지선을 승리하게 하는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화합, 통합의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우리 청주만 놓고 보면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4개 선거구에 5번 선거에서 2승 18패예요. 상당구 정우택 의원께서 2번 이겨보고 나머지 지역이 다 전패를 했어요. 전패. 결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 차이로 진 것도 있지만 결과로 보면 어쨌든 진 거니까. 진 거죠. 18패예요. 3개 지역구 서원, 청원,
흥덕은 다 전패입니다. 완전. 20년 동안 한 번도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예. 자, 그러면 그거를 다 끌어안고 내년도 대선을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가 청주는 평균 연령도 41세 밑에거든요. 네. 충북 평균보다도 3살보다 더 밑입니다. 아하. 그러면 당연히 젊은 세대를 끌어안고 내년 대선 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또 있으신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네, 있네요. 정우택 의원의 취임 일성을 좀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정우택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세대 육성이라고 했는데 방점은 젊은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성에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다 큰 신모 씨하고 박모 씨는 이제 니들은 안 된다. 니들 말고 더 젊은 세대를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겠죠. 아유, 아니, 전화 와서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동안도 잘 끌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덕담으로 알고 지금 기분 좋아했는데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 사실은 뭐 정우택 전 의원으로 귀결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아슬아슬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얘기를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100% 도지사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출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아닙니까? 있고요. 예. 가능성이야 뭐 서로 각자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대선까지를 진두지에서 가려고 보면 예. 대선이 이제 3월 9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도지사를 나가려면 바로 3월 12일인가에 사퇴를 해야 돼요. 도당위원장.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또 대행 체제로 가고 그러면 이제 한켠에서는 책임론이 또 나오죠. 이 중차대한 걸 앞두고 지금도 요번에도 나올 때 두 분 다 그 언론에 비판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저기를 위해서 어떤 앞길을 위해서 이걸 도전하는 거냐면 비판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점 단점이 공존하는 것 함께 같아요. 있어서. 예. 저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현재 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선 주자를 보면 대체로 당내에서 활동하던 지명도 있는 분들이 대선 주자, 보수권의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유력한 편인데 네. 이런 과정, 권력의 공백 현상 속에서 지역적인 터줏대감이라고 할까? 도당위원장들이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고 전체 지역을 휘어잡을 수 있는 권한의 그 권력의 공백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당위원장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본인의 향후에 본인의 행보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나갈 가능성이 아마 높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맞아요. 지금 이제 강력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특히 현역 의원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충주랑 제천 단양 북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택 의원께서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대권과 연동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권에서 이기는 측은 훨씬 더 좋은 입장일 거고 만약에 지는 측은 이제 책임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뒤에 감당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질 테니까 결국은 대권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죠. 정우택 도당위원장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일각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월 20날로 예정돼 있죠. 그 상당의 이제 상당의 정정순 의원 그 선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고 정우택 의원이 아주 의연하게 답을 하셨죠. 다른 분의 일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당연히 이제 하실 수 있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당연히 이제 큰 틀의 말씀이고.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충북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북 정치에 여러 가지 이제 요동치는 게 있겠죠. 당장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준비하고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되겠죠. 정치인이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하겠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그 생각.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말들이든지 나오겠네요. 상황이 되면.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우택 의원이 만약에 상당구에서 재선거가 열린다 그러면 정우택 의원도 그쪽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시종 지사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서부터 저는 항상 그런 걸 얘기를 해왔거든요.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구에서 이시종 지사와 정우택 전 의원이 붙는 시나리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게 최근의 행보에서도 확인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종 지사가 계속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그 인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우택 지사가
지금 그 도당위원장에 도전했다는 거. 예. 본인들은 아직도 권력에 대한 욕심, 집착이 아직 남아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에서 두 분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격돌한 것처럼 다시 격돌한다.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다시 격돌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는요. 예. 작가께서 여기다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리턴 매치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질문 아니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삼선대로 못 하는 거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 당연히 가능할 수 있죠. 개인의 선택이고 의지니까 생물이고 그 하루아침에도 뒤바뀌고 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야. 뭐 불법적인 게 아니니까 나가는 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제 예. 몇 가지 그 현실적 제약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약은 있다. 예를 들어 지사님도 상당을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적 틀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왜 나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필요한 그렇죠. 이제 큰 명분. 그다음에 이제 정우택 의원님도 역시나 명분을 이제 대의 명분을 다시 만들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흥덕에도 오실 때 또 내세웠던 어떤 명분이 하나 있었잖아요. 큰 틀에서 충북에 뭐 그리고 흥덕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공약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상당에 도전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놓고 가신다 그러면 그에 맞는 또 명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아마 두 분 간의 어떤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또 그러면 상당 사람들, 상당의 젊은 멤버들, 젊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나오는 비판이 있겠죠. 이런 것까지 돌파할 명분이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현 지사, 정우택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결정적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지도 기대를 해보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공자가 이제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워서 그다음에 30살에 뜻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40, 50, 60 되면서 세상 이치를 터득하고 나이 70이 되면 심지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세요. 종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풀적이거든요. 풀로 다 쓰면 이런 건데 종심이라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해도 세상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반 사회를 본다면 나이가 먹을수록 오히려 욕심과 집착이 더 강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대.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 했더니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 자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나이가 먹으면 이런 당위 목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오늘 뭐 이시종 지사나 정우택 전 의원님 이제 나이가 70이 우리나라 나이로 나이가 70이 넘기신 분들인데 본인들의 권력에 대한 의지, 욕심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대, 희망, 바람, 시대 정신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공자님 말씀 종심 소욕 불구 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판 끝내기 이 한 판 한 말씀으로 최 변호사님을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시군요. 네. 그 지금 이제 최 변호사님하고 짜고 얘기한 건 아닌데 짜고 준비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어떤 삶의 노하우 또 행정적인 거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 경륜들 잘 쌓아오신 두 분들이고 또 저희한테도 다짐의 말이 되기도 하죠. 여기 나온 꼰대 육아 원칙이라고 이제 하는데 다 앞으로 진짜 MZ세대가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돼 있는데 거꾸로만 하면 앞으로 충북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꼰대 육아 원칙. 우리 좀 심한 것 같다. 제가 꼰대로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이행시요? 좀 맞추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이행시. 꼰대 이행시? 꼰지를 거야 신 교수. 어쩌다 꼰지? 대기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대기실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하더니 오늘 방송 녹화를 딱 들어오니까 중간 정도 얘기만 딱 하죠. 꼰지를 거야 대기실에서 무슨 말 했는지. 앞으로 가실 길에 창창하시네. 왜 그러세요? 꼰지르지 마세요. 전화 안 올 거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